우리 누구나 모두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찾아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요. 그죠? 네. 내가 벽을 보고 가만 앉아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사귀어봐야지 내가 나타나요. 그렇죠.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장사를 해봐야 내 아이템이 나와요. 네. 예. 그거는 하다 보면 글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뭘 하면 잘할까? 뭐 이런 거를 제가 그거 고민을 20년, 거의 30년을 했거든요. 진짜요? 제가 심리학과를 간 이유가 그거 알려고 간 거예요. 내가 뭘 잘할까를 알려고? 그렇지. 예. 제가 네. 고3 때 진로를 바꿨거든요. 고2 때까지는, 법대 가려고 했죠. 근데 심리로 그때 드신 거예요? 근데 고3으로 넘어가면서, 야, 법대 가면 인생이 암담할 것 같아. 그땐 뭘 모르니까, 도둑놈들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전부 도둑놈, 깡패, 뭐 이상한 범죄자들만 만나야 되잖아요. 인생이 암울해. 네. 그래서, 그거 아닌데, 네. 그때는 뭐 기업 변호사 이런 것도 모를 때니까. 그쵸. 그래서 뭘 하지? 그러고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지원할 때까지도 아이템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면 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계속 제가 회사 다니고 뭐 직장 바꾸고 뭐 사업하고 이러면서도 계속 나는 도대체 뭘 잘할까를 찾는 게 30년 걸린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일 시작하고 알은 거예요. 이거구나. 예. 근데 그동안 했던 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청소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꿈찾기 코칭도 있었고 학습 코칭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엄마들을 위해서 처음에 라이프 코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엮어서 이 하루 1시간 엄마의 시간을 썼는데, 그런데 제가 라이프 코칭을 하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이 대화를 되게 어려워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라이프 코칭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네. 대화법은 돈 주고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 코칭 수업에 참가하던 엄마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좀 모아서 네. 코치님께 드릴 테니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어머. 저는 그때 비폭력 대화를 아예 수강을 안 한 상태였어요. 네. 그 엄마들이 보기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낸다는 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랑 어떻게 대화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대화법, 제가 그 비폭력 대화 책을 막 공부하면서 제가 그걸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MVC 센터에서 허락도 구해가지고 그 수업을 열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8기까지인가 이어졌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대화법을 잘 하려면 엄마들의 감정 조절이 먼저구나, 이걸 제가 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감정 코칭 대화법, 비폭력 대화법 이런 건 배우는데 자기 감정 코칭은 사실 어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초보 엄마 감정 코칭 이런 수업을 제가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서 또 하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근데 그 초보 엄마 감정 코칭 수업에는 아이 감정 코칭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건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자기 감정 어떻게 보는지, 감정은 왜 생겨나는 건지 이런 거 계속 알려드렸었죠. 근데 그 감정 코칭을 또 하다 보니까 그 감정들 중에서도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감정이 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이한테 왜 화가 나지? 오 마이 갓. 네. 너무 재수없죠? 어머.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진짜 코칭이 사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코치로 이미 수년째 일하면서 제 내면을 많이 정화했고, 대화 스킬과 경청하고, 아이를 존재로 보고, 이런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장착한 상태에서, 그리고 전 난임의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너무 예쁠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애한테 화가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육아를 편안하게 즐겁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많은 엄마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제가 많이 들어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다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래서 몇 명 코치님한테 친하게 지내던 코치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분께
우리 화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숍을 해보자. 그래서 셋이 회의를 했어요. 어머. 그래서 엄마들은 왜 화가 나고 화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화가 진짜 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고 이걸 3시간짜리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 공지해가지고 이거 참가해보고 싶은 그룹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열었었고 해보니까 감정 코칭이나 라이프 코칭 이때보다도 더 반응이 조금 좋은. 뭐라 그럴까? 더 즉각적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영문 이력서를 친구 걸 한번 고쳐줬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이직도 잘 됐어요. 그래서 소질 있나 해서 기존 영문 이력서를 좀 분석해서 네. 다른 서비스들 대비 내가 가질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좀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론칭 후에 3개월 만에 네. 월 400만 원씩 벌게 됩니다. 네.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때 2015년 그쯤이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 되셨네요.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지금은 커리어랩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전체 풀 서비스라는 컨설팅 회사로 이제 네. 발전을 한 거죠. 대표님의 첫 B2C 상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제 영문 이력서를 첨삭을 해주는 서비스였고요. 네. 기존의 서비스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한 8만 원 정도 가격에 한 3, 4일 정도의 기간 네. 그리고 이메일로 이것저것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 네. 이 정도를 받아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어차피 고객도 없겠다, 시간도 많겠다. 그래서 3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만든 게 네. 저는 3만 원에 제공했고요. 그 다음 30분 전화 서비스를 도입해서 네. 모든 분들한테 전화를 한 명 한 명 하면서 네. 내용들을 상세하게 들어서 네. 첨삭을 도와줬고 네. 그 다음에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전달을 해줬어요. 이력서를요? 예. 그러니까 그 영문 이력서 서비스가 기존에 아무리 뭐 20개, 30개 업체가 있어도 이런 서비스가 없었죠. 왜냐면 저도 그렇게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이럴 게 없으니까. 고객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서비스가 잘 돼서 결국에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그 중간에 블로그 상위 노출도 됐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12만 원까지 올리게 돼서 월 400을 사이드 잡으로 얻게 됩니다. 이 사업 아이템이 제 논문에서 시작하긴 했거든요. 이제 원래 논문 시작했던 그 아이템이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제 공유 경제가 시작되기 조금 전이었고, 이제 미국에서는 막 붐이 일고 있었거든요.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랑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좀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가족들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뉴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럼 가족들이 조금 공유할 만한 무언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냥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1년 동안 아이들만 관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쇼핑몰도 가보고 놀이터도 가고 아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 이런 데를 가서 애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Do you just feel happy? Happy? Why do you do so? 이제 그런 것도 들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좀 이해도 키우고,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로 옛날의 컨셉으로 따지면 품앗이처럼, 네, 그러니까 공동 육아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상업적인 서비스로 처음에는 만들고 싶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테스트도 해봤었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제 전단지 같은 것도 붙여서 내가 뭐 그냥 쿠킹을 할 수 있는 엄마나 또는 뭐 미술을 배운 엄마나 자 간단하게 아이들 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엄마나 이렇게 모아서 서로 이제 그때는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그래서 소위 크레딧 개념 으로 내가 우리 다른 친구들을 몇 명을 봐주면 뭐 한 친구당 1시간에 뭐 10크레딧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공짜 서비스의 개념? 서로 시간하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느껴졌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 왔을 때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지금의 소위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상업적인 서비스를 발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좀 컨셉을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내가 디자인 띵킹을 배웠으니까 아이들이 디자인 띵킹을 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네. 이제 디자인 띵킹 커리큘럼을 이제 어린이 중심으로 좀 만들어서 그때부터 또 이제 테스트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